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자, 최근 롤러코스터를 탔던 삼천당 제약이 어느 정도 좀 진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고 128만 원대에서 한때는 40만 원대 초반까지 눌리게 되면서 무려 60%가 넘게 급락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다행스럽게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서 50만 원을 기준으로 공방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종목을 체크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이제 이슈, 재료, 주의사항 정리, 이렇게 오늘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해당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타점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시다면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8132-7765로 문자 3천당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 향후 시나리오,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타점 쏴드릴 예정이니 문자 하나씩 보내시고 해당 종목의 타점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 종목 사실 과거에서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자,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20만원대부터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큰 수익 안게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다시 한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기회가 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과정에서 실시간 타점 여러분들 정말 원하신다면 3천당이라고 딱 세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현재 시점에서 3천당에 대해서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3천당이 작년 말 올해 연초 23만원대부터 123만원까지 신고가를 찍었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60% 넘게 빌렸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핵심입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아시겠지만은 황제주 등급, 그리고 단기적으로 60% 급락하게 된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삼천당 제약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나왔습니까? 제약바이오 공시 개정이 진행이 될 만큼 이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삼천당 제약이 사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결국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대주주 블록딜 논란, 그리고 패스 기술 의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공시 해석, 이게 한꺼번에 충돌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보다 이제 소위 말해서 신뢰가 무너졌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의 폭락 원인, 시장이 의심한 지점, 그리고 반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을 드렸듯이 삼천당 제약의 급락의 시발점은 결국에는 신뢰 붕괴예요.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128만원까지 올라갔었죠. 128만원까지 올라갔고, 이때 뭐가 나왔냐? 아, 정말 황제주 등극하면서 얘는 황제주에서 당분간 떨어지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과정, 급등을 하게 된 배경은 결국에는 뭐예요?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계약 기대감이에요. 그죠? 아시겠지만은 미국 파트너사와의 무려 1억 달러 규모의 독점 계약 공시는 유럽 5조 원, 미국 추가 계약이라는 확장 서사를 낳았고, 그 결과 시장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에 과감히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기대가 커질수록 검증 기준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주가의 정점에 도달했던 시점에서 뭐가 나왔냐? 바로 대주주 블록딜이 나왔죠. 블록딜이 나왔고, 시장은 성장 스토리보다 내부자 판단을 더 민감하게 해석을 했다는 거야. 자,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계약 자체보다 결국에는 경영진의 행동을 더 직접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삼천당제약 급락은 호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호재를 믿게 만들던 전제가 흔들리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블록딜 논란이 결국에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 것이고 전인석 대표 그리고 윤대인 회장 사위 등 경영진이 무려 2,500억 원 2,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분 매각을 시도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은 이를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고점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회사는 증여세 납부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시장 우려가 커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블록딜을 철회를 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역시 심리적 손상을 이미 입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해명과 철회가 뒤따랐음에도 최초 인상이 남긴 충격이 훨씬 컸기 때문에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 블록딜 논란이 더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시점이다라는 거죠. 주가가 최고점 부근에 도달한 상태에서 대주주 매도 시도가 나왔다라는 점은 외부 투자자에게 내부자가 가장 비싸게 평가된 구간을 만들어줬고 거기에서 빠져나간다라는 임상을 심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에는 뭐예요? 말보다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FDA 제출 서류를 공개했어도 이미 형성된 고점 먹튀 프레임은 단기간에 걷어내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진 것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점권 대비 반토막 이상 난 계좌를 마주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블록딜 철회보다 왜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가 먼저 기억에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블록딜 이슈는 결국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 결국에는 한번 흔들린 지배구조 신뢰가 이후 공시, 기술 설명, 계약 이행 전망까지 모두 할인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같은 자료를 내놓아도 이전과 같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논란은 주가 급락의 직접 원인이면서 동시에 향후 반등의 가장 큰 제약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격은 당연히 다시 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의 경영진 판단에 대한 의심은 훨씬 천천히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역시나 여기에도 적어놨듯이 바로 에스페스 기술 의혹이에요. 삼천당 제약의 에스페스 논란의 핵심은 기술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업적 실체를 시장이 얼마나 신뢰하느냐였어요. 아시겠지만 이 에스페스는 주사제 형태의 약물을 뭘로? 알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구용 제형 변경 플랫폼으로 문제는 시장이 이 기술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증권가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특허 유효성, 실제 구현 가능성, 상업화 속도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제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무엇을 보여드렸냐면은 블로그를 보여드린 적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투자자들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회사가 FDA 제출 서류를 공개하고 세계 공인기관 검증을 강조한 것도 결국엔 이런 흐름을 의식한 대응으로 읽히고요. 다만 공개 자료가 곧바로 우혹 해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시장은 결국 기술 설명보다 실제 매출, 마일스톤 유입, 후속 절차 진척 같은 숫자와 일정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페스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주가 방향과도 직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기술이 진짜냐 가짜냐 이분법보다 그 기술이 실질적으로 계약 이행을 하느냐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느냐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삼천당 제약의 반등 여부는 에스페스를 둘러싼 설명이 아니라 설명을 입증하는 결과물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뭐냐? 계약 공시 해석.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삼천당 제약의 계약 이슈는 규모보다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장이 주목한 1억 달러 규모 독점 계약은 분명 강한 재료였지만 동시에 90일 내 해지 가능 조항과 마일스톤 규모 논란이 뒤따랐어요. 회사는 조건부 계약임을 명시했고 실제 공정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을 했죠. 자, 그런데 투자자들은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현금으로 들어오느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무시하면 계약 공시는 호재로 보였다가 곧바로 불신의 근거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 공시 리스크는 이번 사태에서 별도의 축을 형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배경에는 결국에는 영업실정 전망 미이행 문제가 자리한다라는 거죠. 회사는 행정적 절차일 뿐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은 이 또한 신뢰도 문제로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공시의 본질은 정보 제공이에요. 따라서 투자자가 중요한 조건을 뒤늦게 인식했다면 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미 커뮤니케이션 실패가 발생한 셈이라는 거고, 이 지점에서 삼천당 제약은 계약 기대감과 공시 신뢰도 사이에 간극을 동시에 노출했다는 거야. 삼천당 제약 계약 구조를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결국에는 기대의 선반영이에요. 유럽의 5조 원, 미국의 추가 계약 같은 전망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된 만큼 이후에는 실제 이행 증거가 뒤따라야 균형이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부 계약, 해지 가능성, 마일스톤 논란이 겹치면 시장은 미래 가치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 사례는 바이오 종목에서 계약 공시가 얼마나 강한 무기이자 동시에 위험한 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고, 삼천당 제약이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계약의 크기보다는 결국에는 계약의 질과 이행 속도를 먼저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결국에는 이 삼천당 제약으로 출발을 하게 된 바로 이 제약바이오 공시 개정이라는 거예요. 즉 삼천당 제약 사태가 한 종목의 급락을 넘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변동성 이슈가 아니라 깜깜이 공시에 대한 집단적 경계심을 자극했고, 분노의 방향도 결국에는 특정 가격대 손실에만 머물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대주주의 책임, 기술 설명의 투명성, 그리고 계약 조건의 명확성까지 함께 도마에 오르면서 이 확산 효과가 삼천당 제약 자체보다 더 오래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삼천당 제약 여파가 커진 배경에는 결국에는 금융감독원의 움직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상황이 바로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자, 금감원이 제약바이오 공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것은 이번 사태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뒤에 호재성 정보를 부풀리거나 불리한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관행을 손보겠다라는 의지가 읽힌다는 거예요. 이 조치는 물론 곧바로 주가를 바꾸지는 못해요. 다만 시장이 앞으로 바이오 공시를 해석하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결국 삼천당 제약은 규제 환경 변화의 촉매 역할까지 하게 된 셈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부분들이 뭐냐면은 삼천당 제약이 그렇게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사실 최근 한 달 동안의 실질적인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들과 외인들은 꾸준히 뭐를 보이고 있다는 거야?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들은 지금 어때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은 자, 어제 그리고 지난 4월 1일을 제외하고 4월달 계속 매도를 보였고요. 3월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꾸준히 매도를 보였어요.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외인들의 신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추세 전환이 될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기술적 반등과 신뢰 회복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1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왜 시장이 이렇게 예민해졌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정리를 해보자면 삼천당 제약의 반등 조건이야. 반등 조건. 자, 삼천당 제약의 반등 조건은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자, 5월로 예정된 FDA 관련 후속 조치와 실제 계약 이행에 따른 현금 유입이 확인돼야 돼요. 시장은 더 이상 이제 보도자료만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이 점이 이전과 가장 달라진 환경일 거예요. 저도 느낀 게 기대가 한번 꺾인 뒤에 숫자로 증명하는 과정이 없으면 반등의 지속성이 매우 약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점이고, 삼천당 제약이 다시 황제주로 고개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에스페스 플랫폼을 통한 경고형
세마글루타이드 상업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즉 단순히 기술 설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기 위한 마일스톤 유입, 계약 이행의 가시성,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이 함께 확인돼야 비로소 시장은 다시 한번 황제주라는 이름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은 현재의 높은 가격 변동성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매집 기대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혼자서 하시기 힘드시다면 문자 하나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8132-7765로 문자 3000당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해당 종목의 향후 시나리오, 투자 전략, 실시간 타점까지 쌓아드리겠습니다. 자, 3000당 제약의 향후 변수는 저는 결국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FDA 관련 일정의 진척,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이 실제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영진이 회성한 신뢰를 어떠한 방식으로 복원하느냐. 자, 결국에 이 세 가지 가볍지 않아요. 결국에 중요한 건 이 변수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저희랑 같이 해당 종목의 향후 대응 전략, 시나리오와 함께 다시 한번 황제주 등극하는 그날까지 공략 자리, 대응 자리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문자 하나 빨리 보내주십시오.